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부동산 개발 방식에 있어서 이 민간에 의한 개발 방식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체 개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지주 공동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이 지주 공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위험이 분산된다는 장점도 있죠. 자, 이 규모가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에 지주 공동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자, 우선은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고 하죠. 공사비 대물. 자, 이 공사비를 우리가 대물로 우리가 변제한다. 자, 대물로 변제를 한다, 이런 의미겠죠. 이 등가 교환 방식과 우리가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도 또 하는데, 자, 한번 이 개념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자, 이 토지 소유자가 이 소유한 토지에 우리가 이 개발업자가 이 자금을 투입을 하는 거죠. 이 재원 조달자를 포함한 이 개발업자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착공해서 완성을 하겠죠. 자, 이때 준공된 또는 완공된 이 건축물에 있어서의 건축 면적. 자, 이 준공된, 이 완공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이 토지 소유자에 있어서의 이 토지 가격과, 자, 그리고 개발업자에 있어서의 건축 자금 비율에 기초해서 공동으로 우리가 나누는 개발 사업을 우리는 등가 교환 방식인데, 이 건축물의 면적을 이 지분, 이 토지 가격, 건축 자금, 이 지분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업자는 건축 자금을 투입을 했는데, 이 공사비에 대해서 건축물의 면적의 일부를 대물로 지급을 하는 형태가 공사비 대물 변제죠. 이 공사비로서 건축물의 면적의 일부분을 대물로 변제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등가 교환 방식, 이 공사비 대물 변제형에서 우선 주의해야 될 것은 토지 소유한 사람. 이 토지 소유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사업 시행 주체도 우리가 토지 소유자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 주체도 토지 소유자다. 그리고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의 상호 배분되겠죠. 자, 공사비 대물 변제형의 형태가 있고, 또 분양금을 공사비로 지급하는 형태가 있죠. 자, 여러분이 이 건축물을 우리가 분양을 했을 때 이 분양 대금을 우리가 받게 되겠죠. 그럼 이 분양금을 받고 그 분양금의 일부로서 공사비를 지급을 하겠다. 이 자금 동원 능력이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많이 행하는 방식으로서 옛날에 상가 건축물에 대한 선분양이 있을 때 많이 행하던 방식이죠. 자, 이 또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에게 이익이 상호 또 배분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자 모집형이 있죠. 투자자 모집형. 자, 이 투자자 모집형은 우리 금융에서 배우셨던 부동산 신디케이트, 우리가 케이트를 얘기하겠죠. 부동산 신디케이트 또는 부동산 신디케이션이라고 하죠. 자, 조합 아파트 개발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죠. 그래서 이 투자자 모집형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자금 조달 주체는 투자자다.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조달하는 주체는 투자자를 말한다. 자, 그리고 자금 조달 주체는 투자자,
의미하겠고, 그리고 토지 소유 주체, 토지 소유 주체라든지 이 사업에 있어서의 시행에 있어서의 주체는 개발 사업, 우리가 시행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이익은 투자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우리가 또 귀속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가 보고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이때 이 투자자에게는 투자한 지분에 따라 배당 수익을 우리가 지급을 하거나 또는 이 일정한 지분을 보장하는 방식이 투자자 모집형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업 위탁형이 있죠. 자, 사업 위탁형 또는 사업 우리가 수탁 방식이라고 하죠. 자,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 전반을 개발업자에게 위탁을 우리가 하여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 위탁에 따르는 수수료만을 수취를 하겠죠.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토지 소유자가 조달하기도 하고 개발업자의 주선에서 조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주체는 토지 소유자라는 거죠. 자금 조달 주체, 우리가 토지 소유자라는 걸 명심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자금 조달 주체, 토지 소유자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완성된 건물, 자,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은, 자,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는 거. 자, 이 토지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걸 주의 좀 해두시고, 또 끝까지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자, 또 끝까지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되죠. 자, 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착공을 하고 완공 후 임대 및 분양에 이르는 전반적인 모든 것을 개발업자가 담당하는 방식으로서 끝까지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주 공동 사업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우선은 확인을 해 봤고, 자, 그러면 세 번째로서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 있겠죠. 자, 자체 개발 방식, 지주 공동 사업. 이 세 번째로 토지 신탁 방식 또는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 토지 신탁 방식도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잘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토지 소유자를 또는 우리는 위탁자라고 하죠. 토지 소유자 위탁자. 자,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자금도 없기 때문에 신탁 회사에 맡게 되겠죠. 자, 신탁 회사를 수탁자라고 하죠. 그래서 20년 아니면 뭐 30년 계약으로 신탁을 하면 되겠죠. 자, 신탁 계약을 통해서 신탁을 하게 되면은 신탁에 따르는 수익 증권이 우리가 교부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토지 소유자는 형식상 법률적으로 우리 소유권을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이전을 우리가 받죠. 그래서 토지 소유 주체는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니까 토지 소유 주체는 신탁회사고, 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서 조달도 우리가 신탁회사가 하고, 또 개발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의 주체도 우리는 신탁회사가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 주체가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또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되죠. 개발 사업은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된다. 자,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된다는 점. 자, 그리고 이익은 수익증권 소유자, 일반적으로 수익증권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인 경우인데 소유자에게 우리는 이익이 우리가 귀속이 되겠죠. 자, 우선은 이 신탁계약과 관련해서 잘 확인해 두시고 신탁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토지와 건물은 우리가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자금 조달면 그리고 기술력 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여러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법인 중에 하나가 대표 회사가 되기도 하고 또 별도로 우리는 법인을 우리가 설립을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컨소시엄 구성 방식 관련해서 개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 민간 개발 방식에서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231페이지에 있는 표 또 우선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32페이지에 사업 수탁 방식, 등가 교환 방식 설명했고요. 거기에 신차지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구차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개발업자가 토지를 빌릴 때 권리금을 주고 받는데 문제는 신차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개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빌릴 때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자, 그 대신 공동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높은 지대로서 지불을 하고 차지 계약 종결 끝나는 시점에서는 토지는 빌린 거니까 무상반환하고 건물은 공동개발 사업을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은 시가로 양도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토지는 무상반환, 건물은 시가로 양도합니다. 신차지 방식 잘 확인을 또 해두셔야 될 부분이고, 자, 그리고 233페이지에 또 거기에 우리가 민간 우리가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 옛날에 한번 BTL이 또 출제했었죠. 여러분 이런 용어가 나오면요 순서대로 가시면 돼. B는 빌드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의 자금을 조달해서 건설해서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완공한 것을 T 트랜스퍼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거죠. 누구에게? 완공한 우리가 것을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공공에게 이전을 하고 이전을 이제 시키고 뭘 한다? 우리가 리스를 우리가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BTL 리스란 얘기죠. 리스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리스를 주고 우리가 그 리스 사용료를 우리가 계약 기간 동안 받는 방식이 되는데 문제는 BTL은 뭐 우리가 체육관이라든지 도서관 뭐 이런 기숙사 등에 우리가 지을 때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BTL 이렇게 우리가 관련해서 우리가 용어 여러분이 하나 나와 있고 그리고 뭐 BTO 뭐 BOT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가면 되겠죠. BOT 하면 또 순서대로 가면 되겠죠. 민간의 자금을 조달해서 건설해서 계약기간 뭐 20년이면 계약기간 동안에 민간이 뭐죠? 아퍼레이팅 시설 운영권, 시설 사용에 따른 운영권을 가져서 운영을 해서 그 시설 우리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고 일정 기간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공공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게 BOT. 그럼 BTO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민간의 자금을 조달해서 완공된 건물을 공공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어떻게 돼요? 그 시설을 소유권을 이전을 먼저 하고 나서 그 계약 기간 동안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가지고 그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죠. 자, 순서대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순서대로. 그러면은 이런 유형의 문제 나오면은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빌드는 민간 자금을 조달해서 건설해서 완공한다. 트랜스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킨다.
아프레이트 오는 아프레이트는 운영한다. 시설 사용에 따른 운영권을 가지고 계약 기간 동안 운영한다. 뭐 그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233페이지에 개발권 양도 제도가 나오죠. 자, TDR이라고 하죠. 이 개발권 우리가 양도 제도 또는 이전 제도인데 이 TDR이라고 우리가 약어로 사용합니다. 자, 이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이 우량농지 확보, 문화재 보호, 역사적 유물 보존, 자연환경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였지만은 최근에는 토지 이용 규제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TDR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지역에 있어서 이 개발 지역과 우리가 보전 또는 규제 지역으로 나눌 때 이 보전 지역은 특히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 만약에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은 개발 제한 구역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이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에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보전 지역은 우리가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하죠.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이 보전 지역에 있어서의 토지 소유자는 이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겠죠.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게 되겠고, 이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이 개발에 따르는 또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이익을 얻게 됨으로써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켜 줘야겠죠. 자,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된 제도가 바로 TDR이다. 자, 형평성입니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 여러분 효율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문제는 이 토지 소유자의 이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합니다. 자, 이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개발권은 보전 지역에서는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개발권을 우리가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장 기구를 통해서 이 개발권을 누구에게 이 개발 지역의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시장을 통해서 매각을 함으로써 우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우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TD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개발 지역에서는 우리가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겠죠. 이 토지 이용 밀도에 있어서의 특히 이 용적률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해야겠죠. 강화를 해야 TDR에 대한 이전 가능한 개발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또 이 지역에 지가가 높게 형성이 돼야 또 TDR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에 뭐를 상한선을 설정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50% 뭐 이런 상한선 설정을 해서 이 법정 허용 용적률의 상한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들이 뭐를 우리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TDR 이전 가능한 개발권을 사오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의 손실을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인 사적 주체가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는 것, 즉 공공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 중요한 겁니다. 잘 이해를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TDR에 관련된 사항, 이 기본적 개념 잘 이해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 지문을 또 많이 출제를 했었죠. 한 3번 출제를 했네요. 현재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 지문만 벌써 3번 출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확인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235페이지로 가면은 개발권 관리가 나오죠. 부동산 관리가 나오죠. 자, 이 부동산 관리도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하는데 작년에는 2문제 나왔습니다. 이 2문제 나오면 좋은 거죠. 왜? 난이도 하위 문제가 2문제 나오는 건데. 그래서 매년 한 문제 출제했는데 올해도 한 문제 출제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관리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나서 부동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최유효 이용의 상태로 이용하고 관리하느냐,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관리 방법 모색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동산 이 관리에 있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나서 부동산을 유지, 보존, 개량 및 운용에 따르는 일치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관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동산 우리가 관리의 필요성 우리가 3가지가 나오고 있죠. 자, 부동산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우선 도시화 형상으로 인해서 인구가 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집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토지인 택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점 단독주택이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으로 변화를 하죠. 고층의 공동주택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 아파트에 대한 전문적인 우리가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관리사 제도에 있어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는 건축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건물이 고층화됨에 따라 이 고층화된 건물에 대한 전문적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러한 고층 건물에 있어서 우리가 대량의 임대차 계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대량의 임차인들, 즉 부재 소유자의 요구의 증대로 인해서 우리는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의 내용을 보면은 작년에도 또 지문에 나왔는데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복합 개념입니다. 작년 시험에도 복합 개념이라는 지문이 또 떴죠. 이 복합 개념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기술적 관리가 나오겠죠. 자, 기술적 측면에서의 하자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 대책을 세워주거나, 이 기술적 측면의 하자, 흠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기술적 측면의 하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측면의 조치를 취해주는 관리를 이 기술적 관리라고 하죠. 자, 이 기술적 관리를 우리는 물리적 형상의 유지 관리인데 작년 시험에 또 유지라는 용어가 또 출제했대요. 유지 관리입니다. 자, 여기서 토지, 건물에 있어서의 유지 관리가 나오겠죠. 자, 토지에서의 기술적 관리는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표시하고 확정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경사진 토지의 대책과 관련해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배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사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설치한다든지 토지의 기술적 관리죠. 건물의 기술적 관리는 뭐죠? 청소, 소독하는 위생관리, 건물의 현 상태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보전관리, 방범, 우리가 방제 등의 안전과 관련된 대책과 관련한 보안관리, 건물의 각종 기기나 기구 등을 수리, 운전, 보수하는 우리가 설비관리 등이 우리가 기술적 건물의 관리가 되겠죠. 자, 이 경제적 관리. 자, 경제적 관리는 경영관리죠. 자, 특히 수익성 부동산의 관리에서 중요시 되겠죠. 자, 이 부동산 운영에 따르는 총수익에서 이 총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느냐, 순수익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말하죠. 이 토지는 낮이 상태의 토지를 그대로 두면요 중과사를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낮이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재 하치장으로 이용한다든지 주차장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우리가 모델하우스 부지로 제공한다든지 이 토지의 기술적 관리가 경제적 관리가 있습니다. 자, 건물의 경제적 관리로서는 우리가 임대용 건물에 있어서의 손익분기점 관리라든지, 또 인력 배치를 통해서 인력 절감을 해야겠죠. 인력 관리, 또 수입 추출과 관련된 수지 회계 관리가 건물의 경제적 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이 법률적
측면에서의 하자를 제거해주기 위한 관리가 법률적 관리로서, 법률적 관리는 보존관리죠. 자,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인 경우에는 권리관계를 확인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또 토지의 법률적 이용 가치를 개선하죠. 이래서 지목을 전을 대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적 이용 가치를 개선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관련해서 우리가 토지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두어서 관리한다든지, 토지의 법률적 관리고, 건물의 법률적 관리로서는 임대차 예약이나 계약상에 있어서의 관리라든지, 또 기타 시설물 이용 계획에 관한 관리, 공법상 규제사항에 대한 관리가 건물의 법률적 관리에 해당하는데,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복합 개념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37페이지 관리 주체, 여러분 23회 시험, 25회 시험에도 출제하는데 하여튼 시험에 자주 출제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시험 문제 우리가 복합 개념도 지문에 떴죠. 작년에 관리 주체 정답 지문 나왔죠. 또 전문가적 영역 나오죠. 계속 출제를 하잖아요. 관리에서 이 내용들을 우리 전반적으로 묶어서 출제하기 때문에 또 잘 확인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또 부분이 되겠죠. 자,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에서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가 있죠. 자가관리는 우리가 본인 또는 한두 명의 자가관리위원을 두어서 우리가 소규모의 토지나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소규모 건물 등을 우리가 관리하는 방식으로서 가장 오래된 정통적인 관리 방식인데, 시험에는 특히 장단점에서 정답을 많이 묻죠. 뭐 작년 시험에도 장단점에서 정답을 물었죠. 하여튼 장단점에서 정답점을 묻기 때문에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은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기밀유지, 보안관리가 양호하고요. 지시 및 강한 주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리고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입주자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자가관리위원들의 부동산 설비의 애호정신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서는 관리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는 전문성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정 때문에 임대료 경쟁이 어렵고, 또 인건비 부담이 불합리하게 높아질 수 있는 단점이 있고, 또 관리 업무에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가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위탁관리는 외주관리라고 하죠. 자, 이 부동산 전문 관리회사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 관리회사의 입찰 경쟁에 따라서 적정한 비용을 써낸 업체에게 낙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관리 비용이 저렴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 전문적인 우리 대형 건물을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가 관리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전문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물의 노후화를 늦출 수 있고, 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유주는 자신의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장점, 관리 업무에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가 방지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우리가 단점으로서는 위탁관리위원들에 있어서의 인사이동이 심하다, 자주 바뀌면은 관리 업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고, 또 위탁관리업체가 영리만을 추구할 경우에는 부실관리를 초래할 가능성도 많고, 위탁관리위원들의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 낮고, 기밀유지, 보안관리가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과도기에 유용한 방식의 혼합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위탁관리는 관리 업무에 전부를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위탁 방식인 반면, 우리가 혼합관리는 특히 시설관리만 위탁하죠. 부동산에 대한 각종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관리만 위탁을 하기 때문에 부분 위탁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부분 위탁 방식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경영관리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우리가 시설관리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관리상의 운영이 잘못되면은 양 방식의 단점이 다 노출될 수 있다, 단점이 되겠죠. 또
위탁 관리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자, 위탁 관리에서 또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위탁 관리를 시설 관리만을 위탁을 하기 때고 자가 관리는 본인이 직접 경영 관리만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지만 책임 소재가 또 불분명합니다. 시설의 운영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 벌써 정답 2번 물었습니다. 작년 시험에도 정답 물었죠. 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자가관리원과 위탁관리원에 있어서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 장단점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238페이지에 부동산 전문 관리 영역에 따라서 또 나오죠. 자, 이 전문 우리가 관리 영역에 따라서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는 게 나오죠. 시설 관리와 자산 관리가 있습니다. 자, 시설 관리와 자산 관리가 있다. 자, 시설 관리는 부동산에 대한 각종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소극적 형태의 관리로서 부동산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서 나타나는 소극적 형태의 관리입니다. 자, 시설 관리는 에너지 관리라든지 청소, 우리가 건물의 청소 관리라든지 방범 방제 등에 있어서의 보안 관리라든지 이런 게 다 시설 관리에 해당하는 거죠. 자, 자산 관리는 우리가 부동산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형태의 관리가 자산 관리죠. 부동산을 언제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할 것인가, 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의 관리, 투자에 따르는 위험 관리, 재투자 결정이라든지 리모델링 결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전부 뭐에 해당한다? 자산 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24회 시험에 또 우리가 출제를 했는데 여러분 시험에 여기서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39페이지에 부동산 임대차 활동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